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납품업체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유족들은 그가 이제 납품 문제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0대 기업인이 죽음을 택한 배경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는데요. 자,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법 논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법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시아나항공의 이른바 기내식 대란 사태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 일단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표면적인 게 이거 이면에 게 있죠. 네네. 일단 표면적인 건 뭐냐? 기내식 업체가 바뀌었어요. 공급업체가. 기내식 공급업체가 아시아나항공에 바꿨는데 네. 언제 바꿨냐면 올 초인가요? 아마 이제 바꿨어요. 7월부터. 올 초에 이제 바꿨는데 예. 작년인가요? 하여튼 바꿨어요. 네네. 근데 바꿔가지고 그 계약은 이번 7월부터 이제 새 업체에서 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 업체에서 계속 막 공장을 짓잖아요. 짜잔 이러고 1년 매출 1,800억이니까 네. 아싸 이러면서 이제 막 졌습니다. 예. 근데 올 3월에 불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GGK라는 업체로 바꾼 거죠. LSG에서 LSG에서 GGK로. 예. 그 이름이 어려워서는 L, G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는 네네. 어려워요. 예, 어쨌든 G 업체로 GGK, 예. GGK요? 예, GGK. GGK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GGK 공장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당장 해야 되는데 네. 불이 났으니. 그렇죠. 하루에 25,000씩을 소요한다 하거든요. 난리 나는 큰일 났네. 이러고 막 불협을 업체를 찾습니다. 예. 근데 업체가 없으니까 작은 업체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개 정도 할 수 있는 업계 샤프도 앵커? 예, 샤프도 앵커. 예. 업계 순위 한 49위라고 하죠. 거기다가 선정이 된 겁니다. 사달이 난 거죠. 그래서 네네. 결국. 그러니까 25,000개를 소화해야 되는데 하루에 3,000개 소화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들어왔으니 이게 소화가 안, 이건 샤프트 앵커의 잘못도 안 되는데 이거 물량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 이게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예, 그거 어떤 뭐 이따가 상황이 제가. 있을까요? 이따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예. 해결하면 저 사장으로 가나요, 제가? 아. 아시아나고. 예. 1일날 이미 인사가 났다고 해서. 아, 그래요? 예, 뭐 인사는 뭐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예. 예.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예. 이면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그냥 겉으로 보면 야 공장이 불난 거 어떡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불난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예. 불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면 아시아나의 경영상의 실책이라든지 다른 탐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바꾸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걸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나하고 LSG에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네. 아시아나가 원래 기내식 본인들이 스스로 했었는데 IMF 때 위기가 오잖아요. 경영 금세 구조조정하고 이러면서 LSH라는 데가 네. 독일의 루프트한자 있죠. 예. 거기 계열사예요. 루프트한자랑 저 아시아나랑 같이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예. 그래서 LSH가 15년간 했어요. 한 거의 20년 했죠. 예. 그러면서 2003년부터 했으니까 15년 했네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1년 매출 1,800억. 네. 보도 따르면 영업이익을 한 20% 선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1,800억 매출에다 360억 나온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엄청난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와서 해왔는데 네. 아시아나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네들이 15년 동안 원가를 공개하는데 원가를 공개하네? 그리고 밥이 맛없다고 클레임이 들어오고 난리다? 그래서 우리가 바꿨어?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예. 루프트한자 쪽 LSH 얘기는 전혀 다르죠. LSG. LSG 얘기는 예. 뭐냐면 금호 아시아나 그럴 돈이 없어요, 지금. 저 하나 말씀 예전에 금호 산업이 대우건설에 인수를 합니다. 네네. 엄청 큰 걸 먹은 거예요. 악어가 고래를 먹었죠. 예. 승자의 저주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겨요. 결정적으로 리만 사태 때 철퇴를 맞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서 금호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가 제일 좋은 회사고 네. 그 제일 위에 지주회사로서 금호홀딩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금호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박삼구 회장이에요. 예. 5%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LSH 쪽 얘기는 아시아나 쪽에서 1,600억을 투자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LSH 입장은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 1,600억 투자를 하면 하겠다. 그런데 이걸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회사잖아요. 물론 그렇죠. 같은 그룹이긴 하지만. 예, 예. 그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금호홀딩스 투자해, 아시아나 투자하면 그 돈이 아시아나 위에서 쓰이니까 예. 우리한테는 혜택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 납품업체니까. 그렇죠. 그 위에 금호홀딩스에다 투자하면 그걸 가지고 그룹의 다른 데다 쓸 거 아니냐. 결국 당신들 혹시 금호타이어 되찾아오는 데 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아, 그럴 얘기도 있죠. 나 예. 그러고 싶습니다. 예. 뭐 아시아나 일단 부인하니까 공식적으로. 예, 예. 그럴 때 쓰려는 거 아니야? 우리 돈을 녹는 것도 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잘렸다라고 LSH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네. 중국의 하이난 그룹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도 거기 예. 뭐 많으니까 뭐. 예. 하이난 그룹에서 금호홀딩스에 1,600억 투자를 해요. 예. 그리고 하이난 그룹의 계열사와 금호아시아나가 또 하나 회사를 만듭니다. 아. 그게 GMS인가 뭐 고메 어쩌고 거기에요. 예. GGAK? GGK. 네, 거깁니다. 예. 그러니까 GGK가 하이난 항공그룹의 자회사. 자회사죠. 그러니까 예. 중국 돈 1,600억 투자 받으려고 금호홀딩스에 결국은 기내식 업체를- 업체를 바꿔서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여기까지는 선의에서 해석하면 그룹 경영상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LSH에서 공정거래 위반에다가 제소했거든요. 야, 이거 부당한 거래 거절 아니야? 예. 근데 공정거래에서 2번 다 카트 당했어요. 각하. 법적으로는 정리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영장애 실체가 나오냐면 예. GSK 새 업체인 GSK 코리아 공장에 불이 나요. 예. 그거 못 막죠. 못 막아요, 불난 거. 그렇죠. 자, 우리 전영식 앵커가 사장이다. 예. 그럼 이제 불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업체를 찾아가겠어요? 빨리 그 같은 라인이 있는 다른 공장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큰 예. 업체. 그럼 어디 예. 있죠? 원래 하던데. 원래 하던 데가 제일 좋다라는 거죠. 원래 하던 데는 기본적으로 올 6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죠? 예.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새 업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올 3월에 새 업체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새 업체 못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업체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하던 데서 야 진짜 미안한데 6개월만 더 하자. 어떡하겠냐? 네. 그러면 여기는 합니다. 왜? 6개월 동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찾아갔어요. 예. 근데 뭐라고 아시아나에서 얘기했냐면 니네가 우리 새 업체 하청업체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원래 하던 업체한테 원래 하던 연장해달라고, LSG에다가요? 좀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새로 우리가 계약을 니네 자르고 새로 계약 맺은 하청업체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이쪽에서? 안 하죠. 그래서 그게 결렬이 되면서 이 샤프도앤코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그 업을 직접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서 외부에서 편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단가를 높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 원래 했던 업체한테 6개월 정도, 뭐 길게는 1년까지도 계약 연장을 다시 하고 이쪽으로 자존심 우리 못해 이러면 단가를 높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걸 맞추잖아요, 물량을. 그렇죠. 근데 그 협상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가 양보했겠습니까? 갑의 자세를 버리지 못한 거죠. 양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예. 1,600억 투자했잖아요, 네. 하이난 그룹에서. 예. 제가 아까 추정 매출 1년 매출 2,800억, 영업이 26%라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럼 1년에 360억 남아요? 예. 금호아시아나하고 하이난 그룹하고 요거 새 업체 만드는데 지분 비율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한 5대5라고 합시다. 네네. 그럼 180억이죠. 음. 불교방송 산수 시간입니다. 그럼 1,600억 투자했는데 1년에 180억씩 남아요, 자회사가. 10년이 못 뽑아요. 예. 계약 몇 년 할게요? 몇 년? 30년. 답 나왔죠. 예. 네. 무슨 비행기 타야 돼요, 우리는? 아시아나 타야 돼요? 대한항공 타야 돼요? 그러게요. 땅콩을 맞는 걸 감수해야 되나? 굽는 걸 감수해야 되나? 예? 뭘 타야 돼요, 지금? 아,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총수의 경영권을 위해서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청업체에 그래, 1,600억 상당의 투자를 요구한 게 대란의 원인인데. 네. 나중에 지금 금호타이어 경영권 문제 때문에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 금호타이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채권단 입장에서 그 박창구 회장한테 야, 너 언제까지 돈 넣어? 그러면 너한테 우리가 다시 경영권 되파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돈 못 넣으면 너 안 된다 이거였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매각 되느냐 아니느냐 뭐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다음엔 팔로우업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네.
네, 박상구 회장은 돈이 필요했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납품 계약을 미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게 이제 와중에 기내식을 포장하는 담당 그 협력사 대표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지난 7월 3일에 JTBC 뉴스룸에서 그 유족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저희가 좀 받아봤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아버지가 직원들하고 함께 밤새가면서 납품 분량했는데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기 너무 보고 싶던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 아버지한테 LSG 남아서 근무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LSG에 남았을 경우에 150명의 직원들을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 직원들을 참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스스로 보든 일어나고 같이 GGK로 가기로 결심하셨다 하셨습니다. 네.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협력사 대표가 기내식 포장업체 대표라고 하는데 이제 이 대란 와중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공정한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죠. 글쎄 이 부분은 이제 예. 글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네네.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계약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네.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하다기보다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표준 계약서라 문제가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 원래 이제 계약서들이 예. 템플릿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서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숫자만 이렇게 바꿔서를 많이 해요. 예. 특히 이제 하청업체 하는 계약들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딱 정해진 툴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이제 박이닝 파워라고 합니다. 교섭력. 음. 이게 하청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본사에 가서 이거 싫은데요? 바꿔주세요. 그럼 본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하지 마. 그렇죠. 많아 할 사람. 이거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전혀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예. 왜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네, 어쨌든 저도 예, 대기업에서 변호사 할 때 계약서 할 때 보면 예. 잘 안 바꿔줘요. 원래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고 그렇죠. 그걸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협력업체들 얘기를 잘 안 바꿔주고 웬간한 거 아니면은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계약서대로 가는데 그 계약서 자체에 저는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불공정하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게 납품 단가 깎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아마도 물량을 못 맞추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납품 단가 깎는 거는요. 보세요. 예.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못 벌면 그만이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쵸? 네. 근데 못 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돈을 뱉어내야 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품 단가 깎는 문제는 내가 돈을 못 버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해배상하는 문제는 그 이상의 내가 빚을 떠안는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압박을 받는 건 납품 단가 깎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네, 네. 근데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납품업체에서 물량을 못 대든지 아니면 이 발주처에서 돈을 못 주든지 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건. 예. 근데 다만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예. 당시의 상황이 2만 5천 개를 해야 되는데 3천 개를 하는 업체한테 2만 5천 개 맞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원래 애초부터 예, 이게 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계약 교육감에서 알았을 거예요. 추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럼 이 납품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손해배상까지 하게 될 거 없어. 야 괜찮아 일단 해. 우리가 하겠냐 그걸? 강압이 있어서. 야 일단 해. 그리고 최대한 예, 해봐 지금 예. 급하니까. 이렇게 하면 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야 되는 그럼 거고. 뭐 우리가 좀 하겠어 사인합니다. 아마 금호 아시아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막 푸시를 할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일이 터지고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예. 고객들 크레임 들어오고 어떡하지? 누굴 잡아야 되지? 그럼 누구 잡습니까? 협조사 자꾸 푸시를 했겠죠. 너 이 새끼 야 빨리 이걸 가져오든지 안 하면 너 받지. 네. 손해배상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는 표준 계약서에서 문제가 없는 건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다만 네, 네. 그걸 체결하는 과정과 불이행을 할 때 이 차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정. 실제로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입니다. 납품 단가를 깎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기내식이 늦게 공급되면 네. 이런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근데 얘기도 저는 있는데. 납품 단가보다 손해배상 문제였을 거라고 봐요. 납품 단가 깎는 거는요 돈 안 벌면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죠.
지금 이제 기내식 대란이 이제 나흘째인데 승객들한테 이제 기내식 대신에 상품권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뭐 환불을 받는다든지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아나 쪽에서 법정에서 이제 집단소송 할 수 있죠. 그리고 밥 못 먹고 근데 또 혹시 이거는 또 협력업체가 해야 되는 뭐 이런 또 문제가 그 있을 수 내부 있나요? 구상으로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들은 아시아나한테 하는데 예. 아시아나는 그 협력업체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손해배상 그 네네, 범주거든요. 그렇군요. 니들이 못 맞췄잖아. 그러면 이제 법정 과정에서는 원래 안 되는 거를 강요한 거다. 원시적 불능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은 우리한테 최대한 하라고 했다 안 되지만 니들 할 수 있는 캐파 내에서 이런 얘기를 법정에 다툴 그러니까 건데 지금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예. 자 보세요. 예. 밀쿠폰 얼마 줄게요? 한 뭐 30에서 50달러의 바우처와 1만 원의 밀쿠폰. 그럼 보세요. 30에 50달러, 이코노미 30달러, 예. 비즈니스 50달러 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위자료까지 좀 포함됐을까 이제 미안하니까. 그렇죠. 원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에 이자료까지 포함해서 3만 원짜리 쿠폰. 비즈니스에 5만 원짜리 쿠폰. 네. 그러니까 원가가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밥이. 그렇죠. 그죠? 제가 아시아나 비즈를 딱 한 번 타봤거든요. 네. 중국 출장 갈 때. 예. 제 돈은 내고는 안 탑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가자니 클라이언트가 해줘가지고. 네네. 아주니스 뭐 그런 아시아나 얘기까지. 비즈. 되게 예, 좋아요. 그래요. 예. 스테이크 줍니다. 계속 먹었어요. 와인도 계속 먹었어요. 자, 본전을 뽑아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원가가 50달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자료 포함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네요. 또 네. 화나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리고 약간 또 하나. 그 솔직히 기내식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좀 약간 뭔가 성공한 것 같고. 하늘에서 스테이크 그렇죠. 먹어 내가. 그렇죠. 이거. 근데 이제 네. 좀 내용은 사실 부실한 것도 사실이자 맛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런 또 원가 문제가 또 저는 그냥 여기서- 좋았어요. 화장실에 가 향수도 있더라고. 향수 막 뿌리고 뭐지? 막 이러고. 저는 제일 좀 세 보이는 분이 기내식 나눠주는데 네. 주무신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딱 붙이고 주무시는 분 정말 세 보이죠. 저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다가도 깨죠. 그럼요. 먹어야죠. 자, 어쨌든 또 하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추정. 아시아나무국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기내식 지금 납품 노밀 네. 안 갔습니다. 밥이. 그러면 밥과 원가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단 30, 50바 바우처가 나갔습니다. 예. 이 바우처 어디서 쓸 수 있게요? 밖에서 밥 사 먹을 수 있게 이게? 면세점에서 기내 면세품 사는 거예요, 이걸로. 예, 면세품. 그러면 아시아나는 보세요. 밥 노밀로 갔으니까 밥과 원가 안 들어. 예. 30달러 바우처 나눠줬는데 그걸 기내 면세품에서 팔아. 그럼 그 돈 어떻게 되는 거죠?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상품권 나눠줘가지고 예. 백화점은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시아나는요. 숫자로만 보면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차라리 없네요, 달러를 이제 봉투에 넣어서 주면 모를까. 이거 기내 면세품 사라고 주면은 뭐 자기들 그거 파는 건데 그냥 예. 50달러 상품권 쫙 나눠줘도 그게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이걸 가지고. 고객들이 거기서 사야지 뭐 향수 사고 넥타이 사고 그거 이래야지. 파느라고 또 뭐 승무원들이 또 안전 못 챙기고 또 이런 또 문제도 스튜어디스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행기 안에서 기어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항의 다 받아내야 그러면 되고. 손님들은 누구한테 항의합니까? 이거? 그렇죠. 스튜어디스한테 배고파 뭐 이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면 끓이고 네, 계속 해야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면세품 팔아야죠. 죽어나야지. 본인들 굶죠. 운전이라 기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콩나물 먹으면서 운동하는. 예 공복 운항하고 네. 있고 굉장히 지금 좀 안전에 문제가 또. 안전 문제도 일본 제기되고 중국에 그렇다 있고. 쳐도 뭐 예. 유럽 가는 그리고 아까 어처구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박상구 회장이 어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자신의 딸을 또 금오리조트 상무로 낙하산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쁘게 봐달라. 왜 예쁘게 봐줘야 돼요 우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박상구 회장. 그러니까 저희 자, 이 상무를 인식 자체가 저희 수준에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자 보세요 게 뭐라 그랬냐면 예. 박상구 회장 딸 말씀드리기 이대를 졸업하고 예. 꼬르동블루라는 데서 자격증을 땄으니까 요리 전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오리조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외식 사업 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조리 전문가니까 하는 게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벌 오너들이 자식들이 상무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다른 업체 또는 본인의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임원이 되거든요.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예. 예, 그죠. 예. 경력을 쌓고 예. 다른 회사에서 있다. 근데 이분은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상무로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박성구 회장 뭐라 그러냐면 저희 딸이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직원들은 회사 들어가서 목숨 걸고 일해요. 잘릴까봐. 그렇죠. 가족들 부양을 되니까. 근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 회사에 상무로 회사가 장난입니까? 예.
대단한 인식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거 대한항공 자식들 승진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예,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업이익을 한 20% 선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1,800억 매출에다 360억 나온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엄청난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와서 해왔는데 네. 아시아나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네들이 15년 동안 원가를 공개하는데 원가를 공개하네? 그리고 밥이 맛없다고 클레임이 들어오고 난리다? 그래서 우리가 바꿨어?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예. 루프트한자 쪽 LSH 얘기는 전혀 LSG. 다르죠. LSG 얘기는 예. 뭐냐면 금호 아시아나 그럴 돈이 없어요 지금. 저 하나 말씀 예전에 금호 산업이 대우건설이 인수를 합니다. 네네. 엄청 큰 걸 먹은 거예요. 악어가 고래를 먹었죠. 예. 승자의 저주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겨요. 결정적으로 리만 사태 때 철퇴를 맞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서 금호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가 제일 좋은 회사고 네. 그 제일 위에 지주회사로서 금호홀딩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금호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박삼구 회장이에요. 예. 25%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LSH 쪽 얘기는 아시아나 쪽에서 1,600억을 투자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LSH 입장은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 1,600억 투자하면 하겠다. 그런데 이걸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회사잖아요. 물론 같은 그렇죠. 그룹이긴 하지만 예, 예. 그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금호홀딩스 투자해 아시아나 투자하면 그 돈이 아시아나 위에서 쓰이니까 예. 우리한테도 혜택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 납품업체니까. 그렇죠. 그 위에 금호홀딩스에다 투자하면 그걸 가지고 그룹의 답을 업체를 찾습니다. 예. 내가 업체가 없으니까 작은 업체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개 정도 할 수 있는 업계 샤프도 순위. 앵커? 예, 샤프도 앵커. 예. 업계 순위 한 49위라고 하죠. 거기다가 선정이 된 겁니다. 사달이 난 거죠. 그래서 네네. 결국. 그러니까 25,000개를 소화해야 되는데 하루에 3,000개 소화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들어왔으니 이게 소화가 아니고 샤프트앤코의 잘못도 안 되는데 이거 물량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 이게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예, 그거 어떤 뭐 이따가 경우가 제가 있을까요? 이따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말씀하실 이거 거예요? 해결하면 저 사장으로 가나요 제가? 아. 아시아나고. 예. 1일날 이미 인사가 났다고 해서. 아 그래요? 예, 뭐 인사는 뭐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예. 예.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예. 이면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그냥 겉으로 보면 야 공장이 불난 거 어떡하겠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불난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예. 불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면 아시아나의 경영장의 실책이라든지 다른 탐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바꾸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걸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나하고 LSG에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네. 아시아나가 원래 기내식 본인들이 스스로 했었는데 IMF 때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구조조정하고 이러면서 LSH라는 데가 네. 독일의 루프트한자 있죠. 예. 거기 계열사예요. 루프트한자랑 저 아시아나랑 같이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예. 그래서 LSH가 15년간 해왔어요. 거의 20년 했죠. 예. 그러면서 2003년부터 해서 15년 했네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1년 매출 1,800억. 네. 보도 따르면 다른 데다 쓸 거 아니냐. 결국 당신들 혹시 금호 타이어 되찾아오는 데 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아, 그럴 얘기도 있죠. 나 예. 그러십니다. 예. 뭐 아시아나 일단 부인하니까 공식적으로. 예. 그럴 데 쓰려는 거 아니야? 우리 돈을 녹는 것도 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잘렸다라고 LSH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네. 중국의 하이난 그룹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도 거기 예. 뭐 많으니까 뭐. 예. 하이난 그룹에서 금호홀딩스에 1,600억 투자를 해요. 예. 그리고 하이난 그룹의 계열사와 금호아시아나가 또 하나 회사를 만듭니다. 아. 그게 GMS인가 뭐 고메 어쩌고 거기에요. 예. GGAK? GGK. 네, 거깁니다. 예. 그러니까 GGK가 하이난 항공그룹의 자회사. 자회사죠. 그러니까 예. 중국 돈 1,600억 투자 받으려고 금호홀딩스에 결국은 기내식 업체를 업체를 바꿔서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여기까지는 선의에서 해석하면 그룹 경영상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LSH에서 공정거래 위반에다가 제소했거든요. 야 이거 부당한 거래 거절 아니야? 예. 근데 공정거래소 2번 다 카트 당했어요. 각하. 법적으로는 정리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영장의 실체가 나오냐면 예. GSK 새 업체인 GSK 코리아 공장에 불이 나요. 예. 그거 못 막죠. 못 막아요, 불난 거. 그렇죠. 자,
우리 전영식앵커가 사장이다. 예. 그럼 이제 불난다면 그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업체 찾아가겠어요? 빨리 그 같은 라인이 있는 다른 공장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큰 예. 업체. 그럼 어디 예. 있죠? 원래 하던데. 원래 하던 데가 제일 좋다라는 거죠. 원래 하던 데는 기본적으로 올 6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죠? 예.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새 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납품업체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유족들은 그가 이제 납품 문제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0대 기업인이 죽음을 택한 배경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는데요. 자,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법 논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법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아시아나항공의 이른바 기내식 대란 사태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 일단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표면적인 게 이거 이면에 이렇게 있죠. 네네. 일단 표면적인 건 뭐냐? 기내식 업체가 바뀌었어요. 공급업체가. 기내식 공급업체가 아시아나항공에 바꿨는데 네. 그 언제 바꿨냐면 올 초인가요? 아마 이제 바꿨어요. 7월부터. 올 초에 이제 바꿨는데 작년인가요? 하여튼 바꿨어요. 네네. 근데 바꿔가지고 그 계약은 이번 7월부터 이제 새 업체에서 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 업체에서 계속 막 공장을 짓잖아요. 짜잔 이러고 1년 매출 1,800억이니까 네. 아싸 이러면서 이제 막 졌습니다. 예. 근데 올 3월에 불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GGK라는 업체로 바꾼 거죠. LSG에서 LSG에서 GGK로. 예. 그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LG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는 네네. 어려워요. 예, 어쨌든 G 업체로 GGK. 예. GGK요? 예, GGK. GGK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GGK 공장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당장 해야 되는데 네. 불이 났으니. 그렇죠. 하루에 25,000씩을 소요한다 하거든요. 난리 나네, 큰일 났네, 이러고 막 불협업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올 3월에 새 업체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새 업체 못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업체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하던 데서, 야, 진짜 미안한데, 6개월만 더 하자. 어떡하겠냐? 네. 그러면 여기는 합니다. 왜? 6개월 동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찾아갔어요. 네. 근데 뭐라고 아시아나에서 얘기했냐면, 니네가 우리 새 업체 하청업체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원래 하던 업체한테 원래 하던 연장해달라고, LSG에다가요? 좀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새로 우리가 계약을 니네 자르고 새로 계약 맺은 하청업체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이쪽에서? 안 하죠. 그래서 그게 결렬이 되면서 이 샤프도앤코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그 업을 직접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서 외부에서 편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단가를 높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 원래 했던 업체한테 6개월 정도, 뭐 길게는 1년까지도 계약 연장을 다시 하고 이쪽으로 자존심, 우리 못해 이러면 단가를 높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걸 맞추잖아요, 물량을. 그렇죠. 근데 그 협상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랑 양보했겠습니까? 갑의 자세를 버리지 못한 거죠. 양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예. 1,600억 투자했잖아요, 네. 하이남그룹에서. 예. 제가 아까 추정 매출 1년 매출 2,800억, 영업이 26%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1년에 360억 남아요? 예. 금호아시아나하고 하이남그룹하고 요거 새 업체 만드는데 지분 비율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한 5대5라고 합시다.